제목 순TV 투수비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김준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생물 인류학자는 뭡니까? 인류학자는 뭐고 생물 인류학자? 그러니까 약간 학문 간에 이렇게 편 나누기를 하는 거죠. 유인원과 영장류와 인간을 보는 사람들이 생물 인류학자고 진화론으로, 나머지 모든 생물을 다 보는 사람들이 진화 생물학이다. 유인원? 그럼 인류라는 포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지금에 살았던 모든 어떤 종들. 아, 인류가 그렇습니까?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의 조상들까지 다. 그럼 요게 최초의 분기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혹시 니네 자료 따기 쉽게 이 뒤에 그릴까? 일단은 선생님, 인류. 그럼 종류를 얘기하는 것보다 인류가 사람의 종류? 그렇죠. 그럼 이거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스타트가 침팬지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600만 년 전에 있었어요, 대략. 네. 인간이 있고요. 네. 예. 얘 누구예요? 모르죠. 아직 몰라요? 모르죠. 근데 침팬지하고 인간에서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공통되는 유전자가 너무 많아요. 침팬지랑 인간이랑? 그렇죠. 정확하게 98.7%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1.3 차이로 지금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고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많은데 그게 대부분 결정적인 어떤 유전자들이에요. 1.3 차이가? 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커지게 하는 유전자라든지,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12세쯤에 어른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20세쯤에 어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을 길게 만들고 더 오래 살게 만들고 그런 유전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지? 뭐 때문에 갈라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다른 자연 선택업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통 조상들이 여기저기 막 살았을 텐데 여기저기 사는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쪽의 사람들은 침팬지가 되고 이쪽의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환경에 살았던 거죠. 여기서 또 어떻게 갈라지나요? 침팬지 쪽은 사실 우리의 히스토리를 잘 몰라요. 화석이 있어야지 그 히스토리를 재구성할 수 있는데 침팬지 쪽은 화석이 단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600만 년 전인데 이 사이에 있는 화석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600만 년 전에 갈라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현재 종에서부터 전체 DNA 중에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적합되는 것이 더 많이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는 돌연변이만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돌연변이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일정한 그 패턴으로 일어나요.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침팬지와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하면 그게 일어나려면, 쌓이려면 몇만 년이 필요하다. 를 계산해 보니까 6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년 전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호모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종에서 종속, 과문, 강문, 개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이 모여서 속이 되고 여러 개의 속이 모여서 과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호모라고 하는 거는 종속, 과문, 강문계 중에 속이에요. 속에 해당되는 텍사놈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어떤 분류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호모에 여러 종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 호모 사피엔스인 거고, 그렇죠.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 몇 개 종이 더 있었던 거죠. 흔히 아는 네안데르탈린이라든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든가 에렉투스라든가 이런 그 종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침팬지도 영장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영장류고. 그렇죠. 그러면 영장류 중에 우리가 아는 오랑우탄도 있고, 그렇죠. 침팬지도 있고, 고릴라. 근데 어떻게 해서 침팬지로 갈라졌다는 거를, 그것도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침팬지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릴라고, 그 다음으로 오랑우탄이 있고. 그러면 오랑우탄, 고릴라는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이거의 공통조상보다 더 먼저 고릴라가 이렇게 나간 거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릴라,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고릴라, 침팬지, 인간의 공통조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릴라가 온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면 공통조상이 있고, 이 공통조상은 오랑우탄과 침팬지와 고릴라와 인간의 공통조상이고, 개로부터 이제 오랑우탄이 오는 거죠. 어머, 대박.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개통 발생도라 그러거든요. 예. 개통 발생도를 그리면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은 추정상 한 38억 년 뭐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퍼지는 거죠. 계속 계속 퍼져가지고 지금의 여러 그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장류라는 큰 어떤 집단이 있고 그 중에 또 유인원이라는 집단이 있고 고기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갈라지는. 그렇죠, 그렇죠. 어머.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얘기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유전자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재 보면 여기서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가깝고 그 다음으로 가깝고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침팬지로부터 우리가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졌을 것이다. 네.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침팬지와 인간에서 우리가 최초의 종으로 보는 몇 가지 종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럼 그 종들이 뭐예요, 선생님? 뭐 그냥 흔히 많이 얘기해 오로린 투게넨시스, 오로린이라고 불러. 오로린 속으로만 얘기하면 오로린, 사이렌트로퍼스, 그리고 알디피테쿠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세계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뭐 아프리카, 뭐 유럽 이렇게 뭐 있으면 여기 저기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그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합니다. 화석 또한 뭐 여러 가지 현생 인류의 유전자를 추정해 봤을 때 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이에요. 아니 왜 여기는 안 살았을까? 뭐 그거는 모르죠. 침팬지가 근데 아프리카밖에 안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육식 동물들은 조금 그 사는 지역이 넓거든요. 네. 근데 침팬지는 주식이 거의 한 80~90%가 과일입니다. 고기 안 먹어요? 잡식이가 아니에요? 고기는 전체 먹는 양 중에 한 1에서 2%밖에 되지 않아요. 먹긴 먹는데. 그러니까 침팬지가 있는 곳은 보통 열대우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진화한 쪽은 좀 더 건조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아프리카가 그런 게 많으니까 밀림. 자,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제가 좀 지도가 약간 발지도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침팬지가 지금 현재 발견되는 지역이 한 이 정도입니다. 요게 침팬지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인류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따지자면 여기에 조금 발견이 되고 대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공통조상은 원래 추정상 얘기를 해보면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전체에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어떤 그 건조하고 좀 더 환경 변화가 심했던 여기에는 침팬지 라인이 못 살아남았던 거죠. 다른 거로 바뀌어야 됐던 거죠. 그런 바뀐 것들이 전부 다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들이죠. 요렇게 간. 같다기보다는 흩어져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침팬지들이 다 살았는데 공통조상들이 다 공통조상들이 다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침팬지로 남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의 인류들이 되는 뭐 아까 호모 뭐 오리온 뭐 이렇게 오로린 뭐 사이렌트로퍼스 이런 종들 속들이 나왔다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최초의 인류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류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를 들면 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이렇게 명명을 하려면 인류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을 정의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팬지와 인간을 비교해 보면 침팬지는 4발로 걷습니다. 2발로도 걷잖아요. 2발로 걷기는 하는데 편한 자세가 아니에요, 침팬지한테. 하긴 4발로 걸으면 걷을 수 있지. 우리도 4발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침팬지 같은 경우는 4발로 걷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너클 워킹이라고 이렇게 걷습니다. 손가락 관절 걷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2발 걷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종들 중에 인간처럼 2발 걷기를 하는 종이 없어. 캥거루 보통 이렇게 뛰잖아요. 걷는 게 아니지. 그렇죠. 예를 들어 타조 같은 거는 걷는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그렇네. 그러니까 균형 체계가 우리랑 좀 달라요. 펭귄. 그러니까 걔들도 약간 뒤뚱뒤뚱거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2발로 걸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엉덩이 주변에 막 있어요. 그럼 인류라고 명명할 수 있으려면 2발로 걷고. 그렇죠. 몇 개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뭐 뇌가 더 크고. 침팬지가 한 400cc고 인간이 1350cc예요. 뭐 대충 계산해 보면 3배 넘네. 3.4배 뭐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인간이 오래 살아요. 침팬지보다.
왜냐면 오래 키우잖아. 그렇죠. 오래 키우고 오래 사죠. 그러니까 성장기가 길고 오래 산다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 생활사가 길다, 라이프 히스토리가 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요 세 개가 제일 큰 뭐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빨 같은 것도 좀 다르고요. 말. 그렇죠. 언어가 있고 좀 더 통칭해서 얘기하면 인간은 사회적 학습을 하죠. 우리는 가르치고 모방하고 배우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침팬지는 그런 걸 하긴 하는데 인간 정도로 하진 않아요.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봤을 때 그래서 침팬지를 인류로 부를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영장류로 네네네. 포함을 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럼 영장류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주로 나무에 적응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영장들이 나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환경.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래가 포유류의 라인에서 진화했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원래 포유류들은 땅에서 진화했는데 그 중에 한 줄기가 영장류 조상이 나무에 살다가 다시 땅으로 가게 된 게 인류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진짜 이상한 게 질문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침팬지가 아까 400cc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여기서 적응하다가 보니까 뇌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게 일종의 트리거가 된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사냥이라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먹이 추출 방법을 획득하고부터 모든 게 같이 따라온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겠네. 왜 우리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류라고 불리는 이 종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렇죠. 더 되게 느리잖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느리잖아요. 인류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네. 침팬지가 같은 이동 거리를 쓸 때 에너지에 비해서 인간은 4배 정도 적게 써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에너지를 적게 써야만 했을까? 먹는 게 달랐기 때문이죠. 침팬지 같은 경우는 주로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은 인간처럼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아마도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뿌리 식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뿌리 식물을 먹으려면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발 걷기가 진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다 보니까 이게 네 발로 걷는 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자, 대부분 포유류들은 이런 식의 네발 걷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무게 중심으로 치면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근데 침팬지의 아주 편안한 자세를 그리자면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무게 중심이 위에 있지만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한번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면 여러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두 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단전에 보통 무게 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더 내려온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진화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 스텝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침팬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그치 한번 해봤으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만약에 침팬지가 여기 이제 과일이 없어. 여기 있어 과일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찾으러 가다 보면 침팬지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침팬지에서 또 다른 인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의 변화가 그만큼 그렇게 따라준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공통조사로부터 인간이 올 때까지 여러 환경적인 우연이 진짜 몇 번의 우연이 있어서 그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인간이 오게 된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지금 현재 인간이 없게 되는. 몇 번의 우연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두발 걷기를 만든 걷기. 거, 사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던 여건이 만들어진 거. 그럼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인간만 팔을 돌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다르죠. 인간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요렇게 이 정도 되고 침팬지는 가동 범위가 이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그 근육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평행을 하고 있어요. 이 뼈랑 이거랑 침팬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쓰는 게 더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매달려 살아야 되니까 걔네들은. 이게 몸이 변하면서 되면서. 그렇죠. 사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의 이 가동 범위도 좀 다르고 침팬지랑. 네. 그리고 손가락의 모습도 다르고 침팬지는 엄지 손가락이 여 밑에 붙어 있습니다. 진짜요? 여기 있어요? 이거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우리보다 한 30~40%는 더 길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할 때 엄지 손가락이 긴 게 이게 걸리적거리잖아요. 이렇게 잡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600만 년 전부터 200만 년 전까지는 뇌가 안 커져요. 거의 똑같아. 400만 년이나 똑같이 지내요? 똑같이 지내요. 인류가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긴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그러면 침팬지와 다른 거를 먹었지만 채식이진 거죠. 뿌리식물이니까. 아, 사냥을 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이 초기 그 호미닌, 그러니까 호미닌이라는 우리 공통 조상을 다 통틀어서 호미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초기 호미닌들은 아마 침팬지 정도밖에 사냥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 구근식물이라고 하죠. 땅속 식물을 먹고 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400만 년 400만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방식으로 살기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점 이쪽은 더 건조해져요. 더 건조해지는 와중에 그 식물들은 점점점 거칠어지거든요. 그거를 더 잘 먹기 위해서 이빨이 점점 커집니다. 압박을 받은 거죠, 일종의. 생존의 압력을 받은 거예요. 질긴 거를 먹으려면. 그렇죠. 질긴 거를 먹기 위해서 턱도 커지고 뭐 고릴라처럼 이렇게 턱 근육도 대단한 친구들이 그 진화하게 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진화도 일어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사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그 누군가가 누굴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 그게 호모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구를 쓴 거죠. 뭐 예를 들면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지고 그리고 돌을 깨트려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정육점에 그 고기를 자르듯이 가죽을 떼내고 인대를 떼내고 이렇게 먹었다. 그게 200만 년 전. 그때 그 인류를 뭐라고 그래요? 호모 하빌리스죠. 호모 하빌리스. 그때까지는 다른 데는 없어요? 없어요. 우와, 진짜? 사냥을 하자마자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통 조상들이 200만 전부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에 중국에서 212만 년 된 석기가 발견됐어요. 화석이 발견된 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석기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게 스님 섞인지 자연적으로나 깨져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건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요? 강에서 깨진 거랑 의도적으로 깬 거랑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만 날카로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다 날카로워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와요, 보통.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석기 시대가 그러면 한 200만 년 전인 거예요? 그렇죠. 2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럼 이때부터 호모 하빌리스라는 종이 네. 최초의 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그렇죠. 그때 이 호모 하빌리스가 그럼 키나 이런 게 덩치가 우리보다 커요? 작죠. 작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죠. 살아남았지? 가장 합리적인 추정은 오래 달려서 사냥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수렵 채집 사회에서 그렇게 사냥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포식 동물들, 예를 들어 사자나 치타나 뭐 제규어나 이런 동물들은 힘과 스피드에 의존해서 사냥을 해요. 그게 압도적인 거죠. 다른 초식 동물들보다. 근데 인간은 그런 무기가 없어요. 아무리 호모 하빌리스를 뜯어놓고 봐도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냥을 했냐 하면 아마도 땀샘이 많이 발달했을 거로 추정이 돼요. 그때 이미 땀샘이 갖고 있으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열을 계속 발산시킬 수. 이게 모든 털이 있는 땀샘이 거의 없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10분이나 15분을 달리고 나면 혀를 헥헥거리면서 몸을 식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10분 15분 전에 이미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 다 잡아먹겠지. 그렇죠. 걔네들은 그리고 한낮에 사냥을 안 합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보통 새벽녘이나 저녁 어스름에 사냥을 해요. 그랬나? 동물의 왕국 때 그랬나? 대부분 그래요. 그 최초의 인류 종들은 그런 육식 동물들이 돌아다닐
않을 때. 않을 때, 그 낮에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한낮에, 그렇죠. 한낮에 초식 동물들이 지쳐서 못 뛸 때까지 달리는 거야. 미친 듯이 달려서 잡는 거예요. 봉주형처럼. 뭐 42.195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수륙 채집사에서 달리는 거 보면 한 10에서 15km를 달립니다. 그러면 침팬지는 땀샘이 없어요? 거의 없죠. 야, 그러면 한 번에 이걸 세대에 걸쳐서 변한 거예요? 아마 한 번에 확 변한 거예요? 서서히 변했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인간이 있기 전에 뭐 요렇게 그렇죠. 요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침팬지 쪽도 그렇고 인간 쪽도 그런 거죠. 그 중에 없어진 것도 많고. 뭐 갑자기 땀샘도 생겼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하나씩 그렇죠. 그리고 두 발 걷기도 하나의 두 발 걷기 뭐 양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두 발 걷기가 있었어요. 두 발 걷기 여러 종류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로 가면 갈수록 인류들이 두 발 걷기도 하고 나무 타기도 하고 둘 다 합니다. 지금도 나무 타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래도 침팬지가 나무 타는 솜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최초의 인류종들에게는 둘 다 있었던 거죠. 둘 다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인류는 엄지손가락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올라왔겠네. 뭐 그렇게 올라오는 쪽도 있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진짜 신기하다. 지금 제가 아는 인류의 스타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호모 사피엔스까지. 그렇죠. 요게 뭐 중간에 어떻게 되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쿠스, 호모 하빌리스. 하빌리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속명이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도 종이 많아요. 네. 많아요. 루시가 속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뭐 이런 정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영어로 풀면 남쪽에 발견된 인간.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화석이 1920 몇 년에 여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통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쪽이잖아요. 남쪽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이름들이 많아요.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왠지 독일에서. 맞아요. 제일 처음에 그 발견된 화석이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발견됐거든요. 진짜요? 그렇죠. 이름이 다 그런 식으로 붙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네안데르탈인이에요. 그리고 사피엔스 한쪽이 우리 쪽이죠. 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뜻부터 이게 남쪽에서 온 거고 하빌리스는요? 손 쓰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손 쓴 사람, 핸디맨이라는 뜻이죠. 핸디맨. 에릭투스는요? 에릭투스는 곧게 선 사람. 이야. 하이델베르그는 하이델베르그고, 그렇죠. 예,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 네안데르탈은 뭐죠? 독일의 니엔더벨리라는 그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독일이에요. 독일랑. 사피엔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현명하다는 뜻이죠. 요렇게 일단은 호미닌? 그렇죠. 이게 다 호미닌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호미닌이에요? 그게 다 호미닌인 거죠. 이 호미닌 중에서도 최초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뭐 그 전에 알디피테쿠스가 있었고 네. 그 전은 잘 몰라요. 피테쿠스. 얘는 뭐예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궁금해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알디피테쿠스가 여기 살다가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진화적으로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면서 알디피테쿠스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좀 더 나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두 발 걷기에 좀 더 나은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알디피테쿠스를 죽인 거예요? 아니죠. 그냥 알디피테쿠스의 자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된 거죠. 공존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모 하빌리스와 에렉투스는 뭐 조선과 자손 관계라고 추정을 하지만 사실은 겹칩니다. 사는 기간이. 그게 정확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20만 년 전부터 130만 년 전까지. 호모 하빌리스는요? 호모 하빌리스는 얼굴 모습보다 한 230만 년 전부터 160만 년 전까지. 야, 그거 다 겹치네? 겹쳐요. 다 겹쳐요. 네. 호모 에렉투스는 180만 년 전부터 그거는 한 100만 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략. 근데 이제 아시아 버전 에렉투스는 또 30만 년 전까지 살아요. 180에 30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30. 와.
그러면 우리 지금 사피엔스는 대략 한 20만 년 전, 2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달 상으로 봤을 때 더 진화하지 못한 사람 종들은 당연히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죠. 호모 하빌리스 중에 누군가가 호모 에렉투스를 낳은 거네. 추정상 확실하게는 몰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석 종이잖아요, 사실. 뼈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물 종을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원래 많이 쓰는 종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생물 현상에는 되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서 교미를 할 수 있고 번식 가능한 자식을 낳으면 같은 종이고 네. 둘이가 교미를 했는데 라이거처럼 번식 불가능한 자식을 낳으면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혹은 교미가 불가능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침팬지는 교미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섹스는 가능하지만 네.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살았던 이 화석 종들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겠네. 뼈밖에 없으니까. 뼈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뼈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인 거지. 네. 과연 정말로 다른 종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와, 그게 무슨 말이죠, 쌤?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을. 생각해 보세요. 자, 현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사람들이 어디 있죠? 피그미. 또 아프리카 포도 예. 피그미를 좀 약간 낮춰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피그미는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쿵부시맨 이렇게 불러요. 그럼 네. 쿵부시맨 같은 경우가 평균 키가 한 161cm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키 큰 사람이 어디예요, 지금? 네덜란드. 뭐 네덜란드, 유럽. 덴마크, 북유럽 네. 쪽이잖아요. 거기가 평균 키가 178cm 돼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예를 들어 20만 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그 인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이미 한 종임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케이스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호모 하빌리스가 결혼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왜냐면 가능한 같은 거죠. 종이잖아요. 같은 종일 수 있죠. 같은 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자, 네. 보세요. 이거를 고 DNA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있는 살아있는 종에서는 당연히 DNA가 추출이 가능하죠. 네. 근데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에는 3만 년 전까지 살았어요. 3만 년에서 4만 년 정도 사이에 발견된 화석에서는 DNA가 추출이 가능합니다. 독일남이래. 네안데르탈인 DNA를 지금 우리 거랑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대요? 네안데르탈린의 이 DNA가 우리한테 섞여 있어요. 그게 교미를 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3만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죠. 20만 년 전에부터 태어났으니까 한 17만 년은 겹쳐 살았네. 겹쳐 살은 거예요, 사실. 그 중에 대략 한 10만 년, 뭐 9만 년 전쯤에 교미를 한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네안데르탈린은 왜 없어졌고 왜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지?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적응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선생님 잘 보세요. 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도 우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뇌 크기라든지. 그렇죠. 생긴 건 똑같아.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네안데르탈린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네안데르탈린은 되게 크다고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뇌가 더 크고 네. 우리가 뇌가 1300 한 뭐 50이라고 50인데 네. 얘네들은 1500cc예요.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는 여기 그 신피질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마가 없어요. 이마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 다 조그맣고. 눈이에요? 아니 그 이마가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안데르탈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근데 뇌 크기, 뇌 모양하고 이게 지능하고 이런 게 차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두뇌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전두엽. 그렇죠. 이쪽이. 전두엽에 그렇죠. 예. 근데 네안데르탈은 그게 되게 작은 거죠. 그래도 1500cc면 이게 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동굴 벽화를 그린다, 도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네안데르탈린이 다 하긴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했던 거를 네안데르탈린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호모 사피엔스가 한 100개를 한다라고 치면 네안데르탈린은 한 80개를 하고 호모 사피엔스는 뭐 창을 만들고 네안데르탈린도 창을 만드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창이 네안데르탈린 창보다 조금씩 더 나은 거야. 모든 게.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죽인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냥 네안데르탈은 스스로 멸종한 거죠. 아니 추정한 사상으로. 네안데르탈도 계속 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았을 거잖아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와서 침팬지랑 인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침팬지도 아직 살아 있는데 그죠. 네안데르탈인이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최종적인 형태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지 아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종이 어느 정도 나눠질랑 말랑한 거를 아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서브스피시즈라고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아종도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 하나밖에 없는데 침팬지는 아종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침팬지도 이런 역사를 그쵸. 역사를 가져왔는데 지금 사는 애들은 그쵸. 얘고 그렇죠. 걔네들이 인간으로 따지면 호모 사피엔스고 그렇죠. 그 전에 이 단계에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침팬지는 다 없어졌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히스토리를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화석이라도 나와야지 이런 이거 사실 거친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죠. 거친 그림이라도 그릴 수가 있는데 침팬지 쪽은 화석이 잘 없어요. 왜 없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팬지는 숲에 살았기 때문에 숲은 화석화가 잘 되지 않고 발견하기도 어려워. 화석이 되려면 빨리 어딘가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또 선을 해야 되고 그렇죠. 습도가 낮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주변에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소금? 아니에요. 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점. 아까 이제 3만 년 이전에 네안데르탈린 화석에서는 그 유기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DNA 추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4만 년이 넘은 그 화석들은 뼈의 모양을 한 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루시라든가 뭐 유명한 화석들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 돌이에요. 뼈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독일이라고 치면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그럼 여기가 네안데르탈인이네요? 그렇죠. 네안데르탈린이 이제 여기까지 최고 그 서쪽은 바이칼 호수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안데르탈린이 이렇게 쭉 중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요렇게. 아프리카는 아니고 아프리카는 절대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살았어요? 여기는 에렉투스가 아직 살았죠. 에렉투스 30만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살다가 없어진 거지. 아니 올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기 있었다면서요? 아까 212만 년 전에 석기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년 좀 전에 이미 세계로 한번 퍼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갔고 이렇게도 갔다란 얘기네. 그렇죠. 단 이 신대륙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없었어요? 2만 몇천 년까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인간이. 여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베링 해협을 통해서 되게 추운 데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아직 인간은 여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북부에는 없어요, 사실. 너무 추우니까. 근데 여기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바다 따라서는 이렇게는 있었죠. 이렇게 중국 남부랑도 있었죠. 근데 한반도만 해도 제법 추운 지역이라서 여기는 4만 년 전에 처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가 4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최초로 들어오는 거죠. 에릭투스에서 바로 사피엔스로 온 거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자리 잡은 사람은 여기에서 20만 년 전에 진화한 호모 사피엔스가 세계로 퍼지면서 일로 온 거예요. 200만 년 전에 한 번 아프리카로부터 이주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씩 이주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이주 7만 년 전에 시작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좀 바보처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인류가 기원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서 계속 산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은 거죠. 그러니까 침팬지를 제외한 요렇게 정도 여기 이렇게 있었죠.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면 호모 하빌리스는? 호모 하빌리스 비슷해요. 계속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가 그렇죠. 하빌리스 중간쯤에 나가게 된 거죠. 나 진짜 몽청한가 봐. 여기서 이렇게 하빌리스가 갔어요, 선생님. 그죠? 여기서 가는 동안 하빌리스가 여기서 에릭투스가 됐다가 네안데르탈린으로 가는 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건 아프리카에서 와요. 네안데르탈린만 유일하게 여기에 자리 잡은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네안데르탈린 진화한 것 같고 그 외에 모든 새로운 뉴웨이브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어떤 종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지? 나 그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하빌리스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다 안 됐어. 이제 에릭투스가 나가고 나서 살다가
자손을 못 남기고 죽게 되는 거죠. 죽고 되고 그쵸.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또 나가요. 또 나가.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네안데르탈이 되고 여기 남아있던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사피엔스가 되고 이쪽까지 갔던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지금 화석은 안 남아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손가락뼈랑 이빨뼈랑 좀 남아있는 화석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여기서 에릭투스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에릭투스는 여기로 가는 거는 실패했는데 여기로 간 건 산 거네? 이쪽으로는 100만 년 전에 갔고 네. 이쪽은 200만 년 전부터 간 거지. 그럼 이쪽이 더 따뜻하니까 일로 먼저 갔겠구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종들이 태어난 거야.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에서도 자꾸 이렇게 종이 난다는 얘기는 네안데르탈도 퍼지고 에릭투스도 퍼지면 여기서도 새로운 종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이런 게 또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새로운 종이 발견될 확률은 낮다. 대단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종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꽤 많은 증거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무슨 인도네시아에서 인류 뭐를 뒤집는 뭐가 나왔다. 그거는 최초의 동굴 석화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5만 몇천 년 전인가? 그때쯤에 최초로 그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상식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 4만 년 된 게 제일 오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벽화가? 동굴 벽화가. 네. 근데 5만 몇천 년 된 게 나온 거예요. 이때 종이 뭐였어요? 호모사피엔스죠. 그렇지. 여기서 나간 호모사피엔스가 자리 잡은. 그러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먼저 말을 하고 쓰잖아요. 인류 역사상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자가 어디죠? 수메르 문자예요. 수메르. 그게 6,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있었겠네. 언어는 있었겠네.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언어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라고 가장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면 석기를 만들 때부터 아주 기초적인 언어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복잡한 언어는 서서히 발전한 거죠. 근데 그거는 증거가 안 남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인류학자니까 지금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를까요? 그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200만 년 전부터 만들어진 석기를 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형태가 260만 년 전, 거칠게 보면 30만 년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그 정제된 형태로 최초로 만들어진 게 260만 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1석기라고 그래요. 최초의 석기. 그걸 다른 말로 올드완 석기라고 합니다. 올드완 석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석기가 만들어지기까지 80만 년을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부터 이게 석기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뾰족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나뭇잎 모양을 놓고 어떤 거는 매끈하게 만들고 조금씩 달라요. 또 하나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색소를 씁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네온데르탈 조금 쓰긴 하는데 오커라 그래요. 이렇게 피부에 막 예를 들어 색깔을 바르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조개를 뚫어 가지고 목걸이 같은 것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 네안데르탈 만드는데 호모사피엔스 훨씬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류학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뭔가 나는 이 부족의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어떤 드러내는 표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은 왜 다르냐? 말도 그런 거죠.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말을 써야 돼. 인간은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저 집단과 구분을 짓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유전자를 통해서 인간과 침팬지와 뭐 고릴라와 오랑우탄의 관계를 이해하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좀 까다로우니까 좀 젖혀놓고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인도랑 유럽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언어가 비슷해요. 인도 남부는 달라요. 그 남부는 드라비다어족이라 좀 다른데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어떤 같은 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순이 똑같고. 그렇죠. 어순은 조금씩 달랐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좀 비슷한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의 그 공통 조상이 언제 존재했는가를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아까 이제 이 계통 발생도를 그리듯이 언어의 계통 발생도를 그려가지고 공통 조상의 시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언어는 가까운 게 프랑스어도 가깝고 독일어도 가깝고 켈틱어라고 해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언어하고 이렇게 다 가까워요. 네. 그러면 그거의 공통 언어에 해당되는 문헌들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런 거 등등을 통해서 개통 발생도를 통계적으로 다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초의 언어는 어디로 지금? 전체 최초의 언어는 모르는데 네. 인도 유럽 어족의 최초 언어는 한 8천만 년 전. 8천만 년이요? 8,000년 전. 8,000년. 8,000년 전.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네. 부족이 다름을 나타내고 경계하기 위해서 언어가 생겼다면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그럼요. 다 그럼요. 다르고 여기도 그럼요. 다르고 그렇죠. 여기도 다 다르고 다 있잖아요. 다르죠. 지금 현재는 추정상 세계에 3,500개의 언어가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요렇게 가다가 보면 뭐 여기서랑 여기서는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요게랑 요게는 비슷할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요게랑 요게는 그렇죠. 비슷하고. 그렇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더라? 근데 이게 언어가 발달한 게 아까 이제 그 아까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인도 유럽어족이 발전했잖아요. 네. 이게 그 꼴랑 8,000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7만 년 전에 세계로 퍼졌죠. 네. 인도 유럽어족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해볼 수 있는 작업이 파푸아 뉴기니나 네. 뭐 대만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다 오스트라네시아어라고 그럽니다. 오스트라네시아어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고 반투 어족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이 있고 드라비드 어족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해보고 있고 아주 최근에는 이 알타이 이건 논쟁이 좀 많긴 한데 네. 알타이 어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면 전부 다 시점이 1000년 이내로 나와요. 그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나? 농업이 이룬 거죠. 농업이 시작되고 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착 생활하고 그때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지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쌀을 그거를? 그거는 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쌀이 발견됐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 쌀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이요? 중국에서 시작된 거죠. 황허강, 양쯔강 유역이 쌀이 최초로 재배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쌀 나왔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화석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얘기하기 좋아한 거죠. 아, 국뽕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 그건 팩트예요, 쌀은? 쌀은 이쪽이 팩트예요. 아. 쌀은 여기고 밀과 보리는 이쪽인 거죠. 아하. 이쪽은 쌀과 기장, 이쪽은 그 메소포타미아 요쪽 지역은 밀과 보리. 아니, 어떻게 1만 년 전에 동시에 그렇게 농업이. 우선 배경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라는 것이 아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진화할 때 600만 년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점점점 추워집니다. 점점점 추워지고 추워진과 동시에 이게 진폭이 커져요. 온도가. 네. 100만 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10번, 반복적으로? 열대 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네. 계속 반복이 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1,000년 전부터 기후가 따뜻해져요. 안정적으로 되고. 안정적으로 돼요. 네. 그게 이제 그 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똑똑해진 호모사피엔스가 그거를 길들이겠다고 누군가가 생각한 거죠. 이걸 심어서 심어서 찾으러 다니지 않고 그렇죠. 길러서 먹 길러서 먹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류가 이제 아까 7만 년 전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감을 따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에렉투스가 살고 있었지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가면서 더 뛰어난 사냥 방법을 가지고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만 년 전쯤에 여기 있던 큰 동물들이 싸그리 다 멸종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그 멸종된 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고 있는 동물들 외에는 사실 몇 종이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배를 했으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교배 뭐 한번 겹쳤겠지. 뭐 그렇죠. 17년만 년 그렇죠, 생기니까.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있다면 그 네안데르탈인의 그 특징도 있을까요? 뭐 그 중에 추정이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약간의 면역 체계에 관련된 유전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왔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DNA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2교시 네.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굴랑도 독도 일본.
인종 관련돼서 한번 그러면 그렇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도 흑인이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그죠. 유럽에 최초로 가게 된 시점은 한 43,000년 전. 이렇게 가고. 네. 유럽은 항상 조금 늦어요, 희한하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7만 년 전부터 이렇게 가고, 호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6만 년 전에 갑니다. 어떻게 갔어? 파푸아 뉴기니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실제. 그때부터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배를 만들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그죠. 그러면 이 흑인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최근 몇천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 되게 짧은 일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다 흑인이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피부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멜라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케로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멜라닌이라고 보면 됩니다. 멜라닌이라는 것은 자외선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자외선은 피부 내부의 엽산을 파괴해서 피부암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막아버리면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자외선의 양에 맞게 피부암을 막을 필요성,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 네. 두 가지 사이에 적정한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엽산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진한 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가게 되면 자외선 양이 적잖아요. 네. 적은데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비타민 D라는 게 특징이 지금이야 뭐 그 알약 같은 걸로 나오지만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얘지는 거죠. 피부에 자외선이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흑인들은 피부가 자외선이 통과를 못해요? 적게 하는 거죠. 훨씬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백인들은? 자외선 통과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럼 황인들은? 황인들도 백인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사실 피부의 하얗기로 따지면 백인들보다 살짝 검은 정도예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케로틴이라는 이렇게 피부의 그 색소를 결정짓는 것 중에 약간 노란색 빛이 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몇천 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6,000년, 7,000년, 8,0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이것도 결국은 그렇겠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흑인에서 예를 들면 이게 백인 가기 전에 요 사이에 이렇게 자꾸 많아요, 사실은. 이게 사실 네. 이게 자외선의 양에 따라서 층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백인들도 보면 네. 유럽 북부에 사는 백인과 네. 스페인에 사는 백인은 달라요. 스페인에 사는 백인들은 사실 스페인 남부로 가면 한국인보다 더 검었습니다. 그런가? 더 검해요. 사실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 얘는 궁금했는지 안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동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만 딱 부를 수 그렇게 구분을 없다. 부를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민족 문화가 덜 돼서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네. 200명이 있으면 흑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흑인이 한 20명 있다고 칩시다. 대략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아시아인이 한 30명 있고 나머지가 백인이에요. 사실 흑인이라는 것도 진짜 순수 흑인은 미국에 별로 없어요. 백인들과 어떤 약간 조상이 섞였어요. 그쵸?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최근 사람 중에 오바마 대통령 엄마가 백인이잖아요. 아, 그래요? 엄마가 그 여성 인류학자예요. 아, 케냐에서 공부를 하던 지식인 아버지와 결혼을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낳은 거죠. 그러면 흑인 유전자가 더 우성인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수업으로 돌아가서 네. 흑인이라고 정의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0명의 학생의 멜라노미터로 피부의 색깔의 진한 정도로 재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제일 검은 애부터 제일 옅은 애까지. 네. 그리고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재보면 그렇겠죠. 제일 하얀 애 중에 그리고 제일 검은 네. 애까지 있습니다. 근데 흑인 애 중에 제일 하얀 애가 백인 애 중에 제일 검은 애보다 더 하얘. 겹친다니까요, 그렇게.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이쪽에 그냥 문외한이니까 대멸종기가 막 왔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구상에 많았었죠. 4-5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5번. 그럼 흑인, 백인, 황인 중에
누가 끝까지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알 수 없죠. 예를 들어 한파가 왔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정하는 것조차가 네. 이거는 확실히 유전자가 많이 달라. 이것도 많이 달라. 네. 근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유전적으로. 피부 색소 이 피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의 양의 차이인 거지. 그렇죠.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그거는 오랜 어떤 복지의 결과인 거죠. 사회가 잘 사는 게 오래되면 그게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한계는 있지만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그 한반도에서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경제 차이가 많이 오래 벌어졌잖아요. 탈북자들 오죠? 무지하게 작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마사이 부족 네. 엄청 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달라요. 이쪽 여기 아까 얘기한 쿵 부시면은 키가 되게 작은데 케냐 이쪽은 다 키 커요. 왜 크지?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유전자하고 여러 가지 다 섞인 이게 거죠. 딱 하나로만. 그렇게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 키 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조금 작은 사람들이 일로 왔나? 그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딱 이렇게 뭐 딱 부러지는 게 없어요. 부러지는 건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향을 지닌 것이 유전자 때문인지 본성에 있는 건지 부모한테 가르침을 배워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 구분 못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또 궁금하네. 여기에 공통조상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환경이. 그죠. 근데 이 환경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숲이 우거지고 과일이 많고. 그렇죠. 그럼 이런 데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인도네시아나. 어떤 영장류가 퍼지다가 여기서 대형 유인원이 우연찮게, 그러니까 우연도 항상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여기서 대형 유인원들이 막 진화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뭐 아까 이쪽은 오랑우탄이 있죠. 다른 종류의 대형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류가 진화하지 못한 거죠. 여기는 침팬지가 없었어요? 침팬지가 없어요. 대박. 이쪽에 이제 그 침팬지 고릴라가 있는 거고 네. 이쪽에 오랑우탄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대형 유인원이. 알고 있었어? 대형 유인원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밖에 없어. 인도네시아 중에서 보르네오랑 어쨌든 두 개 섬밖에 없어요. 그럼 침팬지는 오로지 여기. 오랑우탄은 왜 못했을까? 그거 알 수 없죠. 뭐 하세요, 선생님? 이제 너무 답답하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답답해, 선생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류를 만들게 한 그런 사건들이, 환경적인 조건들이 여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비슷하잖아. 환경이 습하고 비 많이 오고. 근데 사회 체계가 침팬지랑 이쪽하고 또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와, 진짜. 그러니까 침팬지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침팬지는 두 발로 조금씩 걷는다 그러잖아요. 오랑우탄은 두 발로 잘 안 걷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무에서 안 내려와. 왜냐면 여기는 내려오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오랑우탄이 진화하던 시기에는 포식자가 너무 많아.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구렁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랑우탄 나무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침팬지는 나무에서 내려와요. 야, 인류학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고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많네요. 뭐 알아볼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우리랑 외모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일단 뇌는 작다고 하셨고. 뇌는 작고 네. 이빨 구조로 치면 침팬지는 이 주둥이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네. 평평한 얼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와 침팬지의 중간 정도 돼요. 그럼 치아 개수도 달라요? 우리는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침팬지는 사랑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이 언제 나왔냐? 에렉투스부터 나왔어요.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침팬지와 같고 우리는 사랑니 나는 사람은 침팬지와 같은 거고 이빨 개수는 안 나는 사람은 4개가 적은 거죠. 그러면 사랑니가 원래는 어금니였네? 마지막 어금니죠. 어금니가 있으면 좋은데 왜 없어졌을까? 보세요. 자, 침팬지는 이렇게 주둥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턱의 공간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좁은 공간에 이빨이 나다 보니까 사랑니가 남으면 오히려 골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 4개 다 뽑았어요. 저도 4개 다 뽑았어요. 저는 이게 있으면 이게 어금니면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났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금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생 어금니 빼버렸죠. 그래서 임플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모자란데 억지로 옛날에 그 흔적 기관이 계속 나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다. 진화란 거는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발 걷기를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뭐 허리에 디스크도 계속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언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그 후두가 내려가가지고 혀의 공간이 많아졌잖아요. 후두가 내려가게 되면 기도랑 그 식도랑 합쳐지죠. 합쳐지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순발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하다가 기도로 넘어가는 일이 잘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맞아요. 헐거워지잖아요, 그게 기도. 그렇죠. 기도 헐거워지고 순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떡 같이 말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위험하죠. 이제 순발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그 떡이 기도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진화의 불완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 어느 순간 이제 뭐 과학이 발전해서 물만 먹고 살 수가 있으면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물고기처럼? 빨리는 아니겠지만 한 8,000년 정도 지나면 그럴 수도 있죠. 필요 없어지니까 안 쓰면. 씹는 게 기본적으로 소화를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 인류학자니까 알디피테쿠스부터 쭉 호모사피엔스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때까지 어느 식으로 또 진화를 할까요? 아, 그러니까 그 인류학자는 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고 지금도 설명을 잘하는데 미래에 예측해봐라 그러면 사실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모르죠.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유전자만 놓고 봤을 때 네. 점점점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더 커지겠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처리해야 될 용량이 크면 뇌도 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필요한 정보를 누군가는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에 저장하고 문서에 저장하고. 그럼 뇌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판단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왜 이렇게 애매하죠, 인류학? 너무 인류학. 그래서 약간 뭐랄까, 지금 인류학이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네. 예측을 하고 싶지만 뭐 팔이 길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두발 걷기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것도 모르죠, 사실.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누군가 계속 이렇게 달렸어. 예를 들면 개나 호랑이처럼. 그러면 애를 낳았는데 개도 계속 이렇게 달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속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태가 그 환경에서 더 나은 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좀 인류학자 쌤 어렵게 모셨으니까 포항에서 오셨으니까 늑대 소년 얘기하시죠, 쌤? 그러죠. 늑대에서 키워진 야생에서 키워진. 예, 그 실제로 막 TV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늑대 젖을 먹고 자라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소년 같은 경우 언어를 못 하잖아요. 생고기를 막 먹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게 돼요? 우리에 비해서는 기생충도 훨씬 많을 것이고 그런 병에 시달리면서 자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통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내장 기관이 튼튼하지 않아서 늑대한테 잡혀가면 죽을 수 있죠. 인간이 늑대 젖을 먹고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소젖 먹잖아요. 우유를 먹잖아요. 그건 다 정제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안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죠. 혹시나 이거 보고 괜히 뭐 빨아먹고 아이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10살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살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라는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못 먹고 살았겠죠. 단백질을 주로 먹었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늑대랑 소통도 될까요? 뭐 늑대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겠죠. 와. 그러니까 늑대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감정적인 소통 정도 늑대와 그 정도는 가능했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좀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함 중에 하나는 뭔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계속 뭔가 쌓아가는 능력이죠. 근데 왜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돼? 침팬지나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침팬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학습을 하는데 사회적 학습을 되는 그 재료들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돌로 가지고 그렇죠. 막 돌로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똑똑하긴 한데 관찰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면 침팬지가 뇌가 400cc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3.5분의 1이죠. 1이니까 우리가 6살까지는 가르칠 수 있나? 뇌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 능력이 모자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침팬지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침팬지가 성체들. 그 인간 중에 한 2~3살짜리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물리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간단한 수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서로 모방하는 능력 등등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다 갑자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낀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다, 2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력은 인간의 2~3살짜리 아이들이나 침팬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회적 학습 능력, 예를 들어서 뭔가를 도구를 만드는데 보고 따라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도구라고. 아니 왜 그렇지? 침팬지도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근데 사회적 학습하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침팬지는. 아니 1.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99.9의 유전자가 똑같아도 완전히 다른 종이 될 수도 있겠네요. 0.1만 달라. 그럴 수 있죠. 사회적인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비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손가락은 5개고 발가락도 5개예요? 포유류와 파충류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어떻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를 할 때 1, 2, 5로 진화한 거예요. 1, 2, 5요? 그러니까 여기에 뼈가 하나 있고 이거 하나고 여기에 뼈가 2개 있어요. 이거 2개예요? 2개예요. 여기 2개, 여기는 2개 만져줘요. 이렇게 만져보면 2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5개로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다 그래요. 고래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에요. 고래도 손가락이 5개예요? 5개예요. 그럼 고래도 발가락이 5개예요? 없어진 거죠, 그거는. 지느러미로 된 거고. 지느러미. 그러니까 지느러미 안에 그게 많이 퇴화됐지만 이렇게 된 거죠. 5가닥이 있어요? 5가닥이 있어요. 안에 숨어 있어요. 대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발굽 하나잖아요. 말의 진짜 최초 수상으로 가면 1, 2, 5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1, 2, 3이 되고 마지막에 1, 2, 1이 되는 거죠. 말 발가락 하나예요? 하나죠. 말발굽이잖아요. 한 개잖아요. 와, 걔네들 발톱 깎기 되게 좋겠다. 영장류와 포유류의 조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발톱이라고 얘기하지만 고양이는 우리가 다르죠, 사실. 고양이를 보면 어떻죠? 원추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장류는 이런 종류를 갖고 있어요, 손톱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나무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는 손톱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손톱 안 없어져요. 침팬지도 똑같은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 왜 있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고양이나 파충류나 이런 거 이렇게 짚고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짚기도 하고 탁 이렇게 고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손톱은. 발톱은. 인간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천 년이나 몇만 년 지나면 손톱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정확하게 대답하기 힘들지만 근데 이게 손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천만 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5천만 년 뒤에는? 모르죠, 그거는.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근데 손톱이 빠지면 손톱이 다시 자라죠. 자라죠. 고양이 손톱도 빠지면 고양이도 자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그래머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유치가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난 다음에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계속 자란다는. 성장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악어 같은 경우는 이빨이 빠지면 다시 자라요. 예, 상어도 그렇고. 도마뱀 꼬리 같은 거는 빠지면 다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장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이빨은 굉장히 치아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대신 유치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구치가 나고 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나멜층이 두꺼운 거죠. 특히 침팬지보다 더 두꺼워요, 이게. 그럼 침팬지도 유치나고 영구치나면 끝나요? 끝나요. 근데 걔네들은 주로 과일만 먹기 때문에 인간보다 이빨이 다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에나멜이 얇은 거고. 침팬지 그렇게 과일만 먹으면 당뇨 안 와요? 안 와요.
당뇨라는 게 단 것 때문만 생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에 포함된 전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주도 농업 이전에는 당뇨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말이 되는 질문인가 싶긴 한데 언제부터 남자는 젖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포유류부터 시작된 거죠. 포유류의 최초 조상부터. 포유류의 최초 조상이 요 한 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 그 당시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포유류의 최초 조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질 중에 하나가 항원 동물이다. 그리고 털이 있다. 그리고 아기한테 젖을 먹인다. 이게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학으로 보면 진화론으로 보면 선생님 남자도 애한테 젖을 먹이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자도 자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진화했지? 의문이 꼬리가 꼬리를 물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으로 따지면 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지? 왜 암컷과 수컷이 있지? 이런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을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그래요. 붉은 여왕 가설? 우리 몸을 노리는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있잖아요. 네. 걔들은 진화 속도가 빨라요. 한 세대가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한 세대가? 그렇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감기를 완치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계속 진화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코로나를 겪었지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2013년 말까지 뭐 새로운 종이라고 결론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새로운 아종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계속 바뀌고 네. 있죠. 근데 인간은 20만 년째 같은 종이잖아요. 왜 그렇지? 왜 진화 안 하지? 하는데 종으로 이렇게 정의할 만큼 큰 진화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붉은 여왕 가설이잖아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들은 20분마다 계속 새로운 진화를 해서 계속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변이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인간을 비롯해서 뭐 큰 동물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어떤 조합을 면역 체계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냥 제가 문득 든 생각이에요. 이 공조가 너무 궁금하시겠다. 그렇죠. 공통조상이 궁금하죠.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침팬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추정상. 근데 이게 화석이나 이런 게 나올까? 그러니까 화석이 나와도 이게 공통조상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 DNA. DNA 안 나오잖아요, 그 시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호박 이런데 정말로 오래 DNA가 보존이 되려면 빙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꽁꽁 얼면 한 10만 년 조금 넘게까지 보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먼 미래잖아요. 600만 년 전이잖아요. 안 나와요, DNA. 누굴까 공통조상. 물리적으로 누가 뭐 타임머신을 만든다면,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낮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와. 선생님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미래의 영화들 보면 사람이 전부 다 대머리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점점 털이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털이 없어지기보다는 이때쯤에 털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해서 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털은 필요 없는. 필요 있어요. 이게 특히 열대 지방에 살면 네.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자외선부터 막아줍니다. 큰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왜 있는 거예요? 여기랑? 가동 부위의 어떤 뭐 이렇게 윤활유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살이 쓸리니까. 네, 쓸리니까. 그리고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가 하나씩 있어요. 거의 대부분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은 머리에도 기가 있고 사타구니에도 이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왜 그렇지? 이 이가 고릴라랑 비슷해요. 고릴라 이랑. 이게 사면발이. 사면발이 이가 고릴라 이랑 거의 닮았어요. 이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고릴라 이에서 왔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 사람이랑 고릴라랑? 그랬을 수도 있고 고릴라 뭐 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고 뭐 부비부비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이거 썸네일 지금 찍는 기관이었어. 사람이랑 고릴라랑?
이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는데 속 시원하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 좀 더 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쌤이 또 이제 다시 또 포항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시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프닝만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설명하는 재미가 더 있고 재밌었습니다. 제일 어이없었던 질문 하나가 뽑으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선생님? 흑인, 백인 뭐 이런 거가 그 묻는 것이 뭐 일반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같은 종이거든요. 그럼 그 말도 잘못됐네요. 황인종, 백인종. 그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잘못됐네. 다윈 시대에는 아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생물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없는 거죠. 다 같은 종이다. 다 같은 종이니까 한 종이니까. 호모사피엔스다. 그렇죠. 민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있지 그렇죠. 종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김준호 선생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또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출수비